야, 좀 꺼. 자, 자, 조용히 하란 말이야. 자, 우리 이제 54쪽으로 가겠습니다. 시끄럽다. 너무 떠든다. 조용히 하란 말이야. 자, 54에서 이제 해결해 보자. 그때 나는 나 동그라미. 그럼 1인칭이구나. 그의 얼굴이 그 동그라미. 나와 그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4번 보기에서 이미 나와 그가 나온다는 걸 알았죠? 그는 되게 참혹한 삶을 살 테고요. 나는 지식인일 겁니다.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는 찡그리기에 가장 적합한 얼굴임을 발견했습니다. 인물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웃는 것보다는 뭐가 편해? 찡그리는 게 편해요. 왜? 삶이 참혹했거든요. 군데 찢어진 건성드뭇한 듬성듬성 눈썹이 올로리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의 양 미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혔고요. 광대뼈 위로 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쭉 빨아든답니다. 빼짝 말랐네. 그럼 이렇게 인물의 외양 묘사를 하고 싶은 이유는 뭘까? 참혹한 삶을 살았거든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뭘 고민해.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죄던 눈엔 눈물이 괜 듯 30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얼굴이 10년 가량은 늙어진 듯 했습니다. 10년 정도는 늙어 보여요 이 말이죠. 그러면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고생했다. 그렇게 고생이 많았어. 나는 그 신산스럽다 밑줄 한번 칠게요. 낱말 뜻이 안 나왔네. 힘들고 고생스럽다 정도. 힘들고 고생스럽다. 힘들고 고생스러운 표정에 얼마쯤 감동되어서 감동된다는 건 어떻게 해서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4번 보기에서 어떻게 써? 그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감하고 있나 봐요. 그에게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 했습니다. 심리 나왔네 줄쳐. 그에 대한 반감이 풀려진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야? 반감이 풀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밑줄 치고 그렇다면 앞쪽에는 뭐가 있었어? 그에 대한 반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죠? 심리가 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앞 내용은 사실 필요 없는데 앞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주면 어떤 거냐면 내가 서울에서 저기 서울행 기차를 타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놈이 일본 사람 옆에 앉아서 막 일본말로 막 하나 해요. 근데 일본말이 유창하진 않아요. 일본인이 막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중국 놈한테 옆에 가더니 막 중국말을 막 합니다. 중국말이 유창하지 않아. 중국 놈이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저거 왜 이렇게 나대고 돌아다니지? 좀 미쳤나?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내가 속으로 막 그 사람을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 놈이 내 옆에 딱 앉는 거야. 와,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이놈이 자꾸 나한테 물어봅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 가, 서울. 얘기하기 싫은데 자꾸 물어봐요. 서울에 몇 년 살았어요? 7, 8년 살았다니까? 그거 계속 물어봐. 그래서 짜증이 이렇게 났는데, 딱 봤더니, 이 위에 옷은 중국식 옷.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이렇게 입는 거. 그 다음 밑에는 남학신을 신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는 두루마기를 덮은 거야. 그러니까 한중일 복장이 다 있는 거야. 와, 요새 그거 신기하다?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계속 대화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잡일하는 사람인데 서울 가면 어디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란 거 있지 않겠어요?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묻고 나서 근데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나 구하겠는겨? 하고 그는 매달리는 듯이 또 채쳤습니다. 낱말들이 있죠? 다그쳤다 정도네요. 글쎄요. 무슨 일자리는 구할 수 있을는지요. 나는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나의 심리에 밑줄 쳐야겠네? 죄송스러워요 이거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덧 마음이 풀렸고 이제 심지어 죄송하기까지. 그죠? 마음이 완전 풀렸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나는 은근히 물었습니다. 아니 뭐 어디서 오시는 길이에요? 에이 뭐 고향에서 오는 막 하고 그는 휘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습니다. 오호. 자, 이 소설의 한번 특징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 방식을 가졌습니다. 액자식 구성 방식을 가져요. 액자식 구성이라는 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 이야기와 안 이야기가 있는 거야. 바깥 이야기는 우리 둘이 서울행 기차 안에서 만납니다. 기차 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와 누굴 만나죠? 그를 만나요. 근데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반감을 갖습니다. 아,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아, 싫다는데 왜 옆에 사람 앉아갖고 자꾸 물어봐. 아, 못마땅해요. 그런데 얘의 복장을 보니까 묘하게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감이 있고 못마땅하니까 부정적으로 인식하다가 점차 어떻게 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는 겁니다. 안 이야기로 가네. 이제 안 이야기가 나오네. 바로 그의 신세 타령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나오는 거죠. 신세 타령을 하기 시작하네. 그럼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고향에 살았겠죠. 고향에 있어요. 근데 일제의 착취가 본격화되면서 일본 놈이 착취하고 중간에 브로커가 떼어가고 어떤 놈이 떼어가고 2중, 3중으로 떼어가는 거야.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기 간도 가면 그 일본 놈들 안 볼 수 있으니까 좋대. 그래서 간도로 갑니다. 근데 이미 조선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 다 몰려 있는 거야. 그 땅을 경작할 데가 없는 거야. 그나마 산 꼭대기에 경작지가 있어요. 그걸 경작하자니 농사라는 건 1년을 지어야 그 뒤에 먹는 거잖아. 1년간 먹을 게 없는데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돈을 빌려서 농사를 지읍니다. 돈을 빌리면 이자에 이자가 붙을 테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빚집니다. 또 빚져요. 못 살겠어요. 일본 놈은 없지만 일본 놈 못지않은 중국인 지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못 살겠어. 아,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중국 어디를 떠돕니다. 그래서 이놈이 중국말을 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다가 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란 땅 하면 아빠 엄마가 죽은다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면 탄광에 가서 일하면 돈 좀 번대요. 그래서 탄광에서 일해요. 아, 그래서 이놈이 일본말을 할 수 있구나. 거기다가 또 어디야 일본 제철소에 가서 또 일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참 만만치 않아요. 이래저래 떠돌다가 거의 10년 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럼 이렇게 10년 만에 돌아온 이것들이 다 행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비참하게 살아갔던 그런 삶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비참함의 최고조는 뭐냐면 고향에 돌아왔더니 누굴 만나냐면 그녀와의 해후는 오랜만에 만나는 거. 그녀와 만납니다. 그녀는 누구냐? 그의 애인입니다. 그의 애인이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 그녀의 집이 너무 가난한 거야. 그래서 아빠가 이 그녀 딸을 술집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써? 나랑 같이 살면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가볍게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우리 집 빚을 갚아줄 수 있어?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진 거야. 헤어지고 나서 한 10년 만에 저 앞에서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만나요. 근데 딱 둘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만 핑 돕니다. 왜냐면 딱 봤더니 걔가 1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다 느낌이 오는 거야. 일단 그녀는 왜 왔냐면 술집에 팔려가는데 병이 들어요. 늙어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더 필요가 없나 봐. 그래서 버려진 겁니다. 죽은 날만 가까워졌고요. 그녀가 그를 봤더니 얘도 별은 나 못지 않은 거야. 딱 행색 딱 봤더니 엄청 초라하게 산 거야. 그래서 서로 헤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슬퍼요. 불쌍하고. 그래서 내가 친구들이 줬던 술병을 기차 안에서 땁니다. 집에 가서 먹어 하고 친구들이 선물해 준 걸 따요. 그래서 누굴 주냐면 그에게 술을 줍니다.
술을 준다는 건 여기서의 술은 긍정이겠죠.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내용이겠죠. 그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잔만 줄랬는데 그가 5잔을 연거푸 먹었어요. 그래서 술이 좀 아까운 것도 같은데 어쨌든 간 그러더니 그가 한 5잔 먹더니 이제 노래를 불러줍니다. 민요를 불러요. 근데 그 민요가 더 가슴이 아파요. 민요의 노래 내용이 얼굴이 반반하게 생긴 여자들은 술집에 팔려가고 내 집이 헐려서 신장로가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일제에 의한 근대화가 내 것을 빼앗아서 근대화시켰다는 얘기야. 그 다음 우리 민족의 삶을 빼앗아서 뭘 했다 이런 식이야. 즉 이 민요는 조선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제시합니다. 조선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이 민요를 듣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근데 그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근데 화면에 찌 흔들리면서 다른 사람의 얼굴처럼 딱 보이는 거 있잖아. 그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글을 다시 한번 싹 봤더니 그냥 그가 아니고 조선의 얼굴이었습니다. 조선의 얼굴이었어. 즉 그가 살아온 삶은 그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모두가 이렇게 살다가 안 되고 새로운 거 살고 뭐 이렇게 살아왔나 봐요.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시점을 물어보겠죠. 바깥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를 내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깥의 이야기는 요 바깥의 이야기는 다 뭐야? 1인칭 관찰자죠. 1인칭 관찰자였다라면 그럼 여기서 문제 안 이야기는요? 1인칭 주인공. 와 어째서 1인칭이야? 3인칭 전지적. 그렇죠. 전지적 작가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왜냐면 심리 묘사를 다 나와요. 그녀를 봤을 때 그녀의 삶을 내가 다 알 수 있었어 이렇게 하잖아.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그의 신세타령에 실마리가 풀려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바깥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그의 고향은 여기서부터 안 이야기입니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네였습니다. 한 100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100채 정도 있네.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흙 파먹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농사를 졌다는 얘기겠죠. 역둔토라고 하면 뭐냐면 그 기차역 주변의 공터들을 얘기하는 거야. 나라 땅이겠죠.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 개인 땅. 사삿집 땅은 개인 땅. 사삿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즉 이익이 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본격적인 일제 식민지가 된 거야. 그 땅은 전부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갔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된 뒤에 완전히 동양 척식 주식회사 거가 돼버린 거야. 일본 거가 돼버린 거죠. 직접으로 회사에 소장료를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아니 소위 중간 소작이라는 것들이 생겨나서 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브로커 같은 놈들이 생겼어요. 어디지? 어딨지? 동척엔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나니 또 세금을 떼었어.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죽겠다 못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에 연불하듯 늘 항상 그들의 입김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남부여대하고 남자는 어깨에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죠. 그죠? 다 떠나나봐. 타처로 유리는 방황. 타처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만 늘고 동네는 점점 쇠잔해 갔습니다. 그럼 대문자 A는 한 2, 3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100여 채가 있던 집이 쫄딱 망해버린 거야. 그죠? 그럼 한 2, 3년 얘기를 대문자 A로 다 표현했네? 그럼 이런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요약적인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이번에 요약적 제시가 보이는군요. 다시 B로 갑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에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26, 다 꿰뚫었구나.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게 만드는가. 서술자가 완전히 개입해버렸군요. 전지적 작가니까.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겠습니까? 어디를 간든 좋겠습니까?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조금 좋은 땅에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형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팔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이태 동안 2년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 때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에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4년이 못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4년, 5년에 있었던 걸 B에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네요. 그럼 A, B가 묶였다는 건 문제 하나를 풀 수 있겠죠? 자, 3번 풀어봅니다. 뭐지? 네 이놈. 자, 대됐소. 3번의 1부입니다. 대문자 A와 달리 B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주변 인물의 부정적 행태, B에서 주변 인물이라 한다면 아빠, 엄마 정도겠죠. 근데 아빠, 엄마가 뭐 돈을 훔쳤냐, 뭘 도둑질을 했냐, 안 나왔죠? 부정적 행태가 없죠? 땡. 2번, B와 달리 A에서는 작중 인물은 그지요. 그러니까 그지가 아니라 그에 대해서 서술자가 비판한 적이 없죠? 땡. 3번, A와 B는 모두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전지적 작가. 4번 정답이었고요. 5번, A는 인물의 내적 독백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음 6번, 공간 묘사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다시 바깥 이야기입니다. 아유, 뭐 지금까진 돌아갔구만. 돌아갈 때 뭐 흰죽 한 모금도 못 자셨어 하고 이야기하던 그는 문득 말을 뚝 끊습니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하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습니다. 한동안 머뭇거려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 친구들이 사준 정종병 마개를 빼앗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서 술 주려고 하는 거죠.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습니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5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습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가 또 돈벌이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말 하는 거야. 규슈 탄광에 있어도 보고 오사카 철공장에서도 몸을 담아봤습니다. 벌이는 조금 나았지만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습니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도 없었고 이따금 우라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접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머무를 수는 없었어.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립기도 해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더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향이 그립다라고 했죠? 고국산천이 그립다 했죠? 인물의 심리죠. 아니 그러면 고향에 가시니 뭐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가워하는 사람이 뭐 다 뭐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만. 아유 뭐 그렇겠죠. 뭐 9년 동안에 뭐 펑 많이 변했겠죠. 변하고 뭐고 간에 뭐 아무것도 없더만.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멍멍이 한 마리도 의심도 않더만. 아유 그러면 그 아주 패농됐소? 아유 그렇구만아. 무너지다만 단만 질비하고 남았더만.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기야만은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 사람 살던 동네가 그렇게 된 것을 구경해봤소?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소리를 높아졌습니다. 썩어 넘어진 뭐 젓갈에 둘둘 구르는 주춧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놓은 것 같더라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100여 호 살던 동네가 10여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단 말이야. 으흐.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 뻘건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굴꺽 들이크고 가슴이 터지는구만.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세모치게요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습니다. 1번, 2번 풀고 또 한번 유사한 거 찾아보자. 됐어? 나연이 했어? 알겠어요. 빨리 해봐요. 덥지? 공부 안 해서 그래. 공부하면 시원해. 최지현 지금 눈으로 욕했어. 아니에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래요. 나는 그의 신산스러운 표정에 반감을 가졌다고요? 웃기네. 반감 X. 나는 그에게 냉랭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고도 좋아요. 그에게 그러한 태도를 드러낸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가 아니라 죄송스럽다고 그랬죠. 땡. 나는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땡. 그는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는 떠돌이의 삶을 살았고요. 고국이 되게 그리웠다고 그랬죠? 정답! 그는 자신의 고향이 폐허가 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내지만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까닭에 납득한다고요? 아니야. 어떻게 백치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돼요? 안 돼! 2번. 그의 신세 타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적절치 않은 건 이건 2번에 딱 나왔죠? 두 번째 줄 우측 보면 일제강점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고요? 참 좋겠다. 다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유사를 또 잡아볼게요. 우리가 한 작품을 배웠으면 이와 비슷한 걸 한번 또 날개를 한번 가지를 한번 쳐보자고요. 자, 일단 이 지식인인 나는요, 그의 얘기를 통해서 민족의 현실, 열악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했죠. 그죠? 그러면 요 지식인이라는 애가 어떠냐면 민족의 현실을 민족의
현실을 인식합니다. 그죠? 비참한 현실을 인식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현직원의 고향에서 내가 한 일은 그에게 술을 따라준 것밖에 없죠. 이렇게 비참한 삶이었으면 어떻게 뭐 개선하려거나 이러지 않았죠. 그러면 이 지식인은 어떻게 써? 플러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의지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어떤 실천 의지는 없습니다. 구체적 실천 의지라든가 이런 건 없더라고요. 왜? 너무 거실래. 하리? 내비도 아까부터 계속 들었어. 얘가 수능 풀면 잘 맞을걸? 걔가 앉는 게 답이야. 1, 2, 3, 4, 5. 김나영도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네 주위에 계속 파리가. 안 씻었어요. 근데 이건 네 생각이지. 자, 다음 해볼게, 다음. 자, 요거. 거시기가 쓴 거식입니다. 자, 이 소설은요, 특징이 뭐냐면, 원점 회귀합니다. 원점 회귀하고요, 여로형 소설 합칠게요. 여로형 소설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잡아보자. 원점 회귀라는 건 하나의 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뿅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이게 원점 회귀. 여로형 소설은 뭐야? 길을 여행하면서 나오는 거죠. 길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길을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출발해 볼까요? 자, 동경에서 출발해 볼까요? 자, 동경에 출발합니다. 주인공 나는 이인화입니다. 나는요,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 한양이죠. 한양에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동경에서 있어요. 근데 나는 일본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일본인들도 내가 조선인임을 몰라요. 그리고 동경에는요, 일본인 친구들이,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되게 많아요. 근데 조선에서 전보가 옵니다. 아내 위독이라는 전보가 와요. 그럼 아내가 위독하니까 어떻게 해서 상주니까 가야 되죠. 그죠? 혹시 죽는다면 일찍 가야 되는데 민기작 합니다. 가기 싫어요. 왜냐면 아내가 나에게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경에 있는 여자친구들이랑 노느냐고 못 가요. 안 가요. 그러다가 억지로 가게 됩니다. 놀다 지쳐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어디로 갔어요? 부산을 거쳐서 바로 어디와? 조선으로 올 거야. 서울이라 할까? 서울이라 하자. 서울로 올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냐면 부산 가는 배에서 목욕탕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일본인 둘이서 막 얘기하는 거야. 야, 이번에는 조선 놈들 어떤 놈을 갖다 팔까? 글쎄 대구 놈들을 팔면 좋아.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가 일본 놈한테 인신매매를 당하네?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경에서 서울로 가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일제가 수탈해가는 일제의 어떤 수탈 현장도 목격하고요. 그죠? 수탈 현장도 목격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도 합니다. 현실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플러스. 그러면서 딱 서울에 도착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지를 딱 느낍니다. 뭐냐면 구더기가 끓고 있는 무덤 같다는 걸 느낍니다. 즉 조선이란 나라는 뭐처럼 같다? 생명력이 개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은 무덤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지금 조선이란 나라가 무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인식했으면 현실을 정확히 인식했죠. 민족의 현실을 인식했죠. 그러면 지식인이면 그거에 대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데 얘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다시 동경으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동경으로 가면서 누굴 만나냐면 여자애를 만나요. 이 여자애는 어떤 애냐면 일본인이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태어난 애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 일본 놈이 나와서 찢어지게 가난하면
보통 나를 낳은 이 일본 놈 새끼들 싫어 이렇게 할 건데 얘는 어떠냐면 우여 그냥 일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 빨리 일본에 가고 싶어. 아무리 내가 첩의 자식이어도 일본이 낫지 않겠어?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조선 무능한 뭐야 현실에 무능하게 대응하는 조선인들을 봅니다. 조선인들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다시 스르륵 동경으로 가버린다라는 이런 얘기네. 조선의 현실을 인식했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군요. 구체적인 현실 개선 의지가 없군요. 이 글의 제목은 만세전입니다. 오케이. 이놈은 만세전이죠. 1919년 3월 1일 전입니다. 그럼 누가 쓴 거야? 염상섭일까요? 염성섭일까요? 염! 확실해요? 네. 박씨 아닐까요? 아니에요? 염상섭의 만세전이었습니다. 만세전. 난 박씨인 줄 알고. 보고 싶다. 쟤 왜 저래, 쟤? 신호등급인데 신호등. 쟤도? 지운다? 다 썼어? 자, 다시 한번 또 연결해 볼게. 자, 요번에는 좀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이. 똑같아. 요번에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 비슷한 것 같아요.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해도 좋고, 민족의 현실을 인식했는데 구체적 실천 의지가 없다? 이래도 괜찮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 거시기가 쓴 거식. 이거 합니다. 왜 그래? 도플러 효과. 멀어지는 거야. 오야, 이씨. 자, 다 갑니다. 이번에는 지식인인 남편이 있어요. 뭔데? 출근하는 사회. 지식인인 남편인데 술권하는 사이라고요? 지식인인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아내는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합니다. 엄청나게 뒷바라지를 합니다. 왜냐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남편이 유학을 끝나고 오면 어떻게 돼요? 난 잘 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야? 나는 이제 사랑받을 수 있어요. 나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남편이 유학을 마치고 왔는데 얘가 뭐예요? 취직을 하질 않아요. 맨날 술만 먹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술을 먹였어요? 해요. 그랬더니 에휴, 사회가 나에게 술을 먹였어.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그건 무슨 술집이 그래, 사회야. 어떤 새끼가 자꾸 먹여? 라고 합니다. 즉, 지식인 남편은요, 아내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왜냐면 사회가 뭔 줄 아냐면 요리집, 술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지식인 남편은 이 사회가 어땠으면 좋겠냐? 이 사회라는 건 조선이겠죠? 얘가 기대하는 건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개뿔 돌아오는 건 뭐야?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온통 뭘만 있어? 절망감만 줍니다. 그래서 남편은 뭘 먹어요? 얘라이씨, 술만 마십니다. 술만 먹어요. 맨날 술이야.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어떤 현실 도피적인 거죠. 현실 도피적입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어떻게 써요? 저런 남편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써요? 그 사회를 뭐로 인식해요? 사회를 요리집으로 인식해요. 요리집으로 인식. 그러면 남편아, 그 사회 안 가면 되잖아.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아내한테 뭐 얘기할 수도 없고 얘라이 맨날 술이야. 이 글의 제목은요?
술 권하는 사회 맨날 술이야. 뭘까요? 술 권하는 사회 누가 술을 권했노? 술 권하는 사회 누구 거예요? 뭐라는 거야 이씨. 누구 거야? 네네. 뭐 좀 버티면 저 새끼가 얘기하겠지? 누구 거야? 어이 박군 뭐야? 박군. 맞아. 나는 돈 안. 뭐야? 누구? 아 이거. 이. 이.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아니 나네. 네가 맞. 너가 말해. 뭐? 현진건이요? 현진권이요. 그걸 뭘 봐야 하냐? 현진건의 술 권하는 술 권한 사회. 왜 갑자기 또 흔들흔들래? 왜? 자, 요거 하고 요거는 한 세트야. 요거하고 두 개는 한 세트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야. 월요일부터 월에 문학 둘, 비문학 둘 하는 거죠. 여기 써 있어 언니 여기. 여기에 A 타입으로 하는 거야. A 타입으로. 그죠? 됐냐? 그러면 이게 월, 화, 수, 목, 금 하겠지? 그 다음에 요게 뭐겠어요? 토, 일 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어머 신나라. 왜? 왜?